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안보와 국방 전략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은 군사력이 강하다, 경제가 탄탄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설령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절대 무사히 돌아갈 수 없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을 우리는 독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벌이 적을 공격할 때 마지막으로 침을 쏘듯이 한국도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실제 군 구조와 작전 체계, 예비군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전략이 필요한지,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고 왜 우리나라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전쟁은 단순히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힘이 비슷하거나 어느 한쪽이 우리가 저쪽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암살당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 등 주변 국가들을 통제하려 했고, 이에 반발한 청년이 우리는 더 이상 지배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공격을 감행한 것이지.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유럽 전체, 나아가 전 세계를 뒤흔든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표적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유럽 같은 서방 진영에 가까워지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고, 과거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일부였다는 인식도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도시가 파괴되고 전 세계 에너지 식량 위기가 뒤따랐습니다. 결국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피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려면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는 국가는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학교를 다니셨을 때나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힘이 없으면 괴롭힘을 당하기 쉽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린 평화롭게 살고 싶다, 외친다고 해서 전쟁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나라는 노림수가 되기 쉽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준비 속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협에 대해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차주폭 계획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폴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세계 자주포 대회에서도 K군 고속사격과 정밀, 명중률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주목받았습니다. 우리 공군은 미국에서만 운영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여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KF-21보람의 개발을 통해 독자적 차세대 전투기 전력도 준비 중입니다. 해군은 독도함, 마라도함과 같은 대형 상륙함과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세종대왕급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대양 해군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해양방산전 MADX에서는 한국 해군이 선보인 함정 기술이 세계 해군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이버전과 정보전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대응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군정보통신사령부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예비군과 민방위 체계를 통해 유사시 빠르게 작전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가 탄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단순히 전력 숫자만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최신 기술력,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 체계를 바탕으로 실전에서도 대응 가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절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싸우면 서로 공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그 나라들이 약하다고 판단했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의 경우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공격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그리고 적이 우리를 얕잡아 보게 되면 전쟁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의 위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는 북쪽으로는 북한,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 동쪽엔 러시아, 그리고 멀리 태평양 너머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일본을 다투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국제 전략가들은 동북아시아를 세계의 화약고라 부릅니다. 사소한 충돌 하나로도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출국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부품 등 전 세계 공급망이 멈추게 됩니다. 이는 유럽, 미국, 전 세계 소비자 모두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위치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침착하게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감히 덤벼들 수 없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체계의 핵심이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독침 전략과 예비군 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인상 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폭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백인 경찰이 흑인 운전자를 과잉, 진압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인종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도시 전체가 무법천지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화재가 발생하며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약탈과 방화를 막아낸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는 한인타운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조차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은 자발적으로 무장을 하고 건물 옥상과 출입구를 지켰습니다. 대부분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각자 전투 훈련을 받았던 지역을 되살려 작전을 세우고 풍차를 돌며 마치 소규모 군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라디오로 무전 통신을 하며 경계구역을 나가 방어를 조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인타운은 LA 폭동 속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을 방어한 공동체를 평가받게 되었고 이후 미국 주류 언론들 역시 한국 대부분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당시 교포들은 단지 재산을 지키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실제 행동력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외국에서 벌어진 치안 공격 사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조직되고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병역 경험, 질서의식, 공동체 정신이 전쟁 상황에서도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해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전시대응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은 유사시 전국적으로 몇 시간 안에 수백만 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화된 동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구성된 예비군 조직은 작전 지역별로 바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비군 대부분은 실질적인 병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격, 통신, 의무, 공병, 정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침 전략은 적이 우리를 침공할 경우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미리 각인시키는 전략으로 단순 방어를 넘어서 보복 능력을 기반으로 한 억지 전략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한국을 침공하기 전 그 결과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며 실제로 이는 전쟁 억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장성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략을 작성하고 무서운 반격 능력을 가진 구조라고 평가하며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예비군 동원 능력과 민간 통합 시스템은
나토의 네이티브 국가들 사이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정책 전문가들도 한국의 독침 전략은 실질적인 억지력의 흑표 사례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계 군사 분석 기관들도 한국의 독특한 전시 대응 구조, 특히 전국 단위로 동시에 움직이는 예비군 체계와 대량 동원 능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평가하며 단순한 군사력 비교를 넘어서는 전략적 복합 방어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독침 전략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절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고 위기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민족입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버텨냈고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이제는 군사 전략과 대응력에서도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피하기 위해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심엔 국민이 있고 예비군이 있으며 절대 얕잡아 볼 수 없는 독침 전략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가 논란의 힘, 이 정신, 이 체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